임금체불, 근로자의 기본 상식입니다. 임금체불 정의. 먼저 임금체불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전액을 지급, 화폐를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일에 지급해야만 하는데 임금체불은 이사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재직 중에 월급을 못 받거나 급여일이 미뤄질 때와 퇴직 후 임금, 퇴직금, 기타 금액 정산이 14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Q&A. 그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임금체불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체불1로 들어가는 걸까요? 구두 약속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 상황 악화로 지급이 며칠 늦어진다고 알려주긴 했는데 법적으로 체불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코로나 때문에 영업 상황 악화로 지급이 미뤄진다고 먼저 알려주시긴 했네요. 이에 근로자가 알겠다고 동의하신 상황이고요. 원칙대로라면 지급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는 것이 맞긴 한데 이 경우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미뤄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속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근로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금재관시효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Q2. 2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 정산을 회사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다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A2. 위의 질문과 경우는 다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역시 임금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대응하여 받아야 합니다. Q3.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 등은 제출할 수 있겠지만 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기록부 등은 사업주만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이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이나 회사 출퇴근 시간 기록부의 자산책으로 교통카드 기록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월급 명세서를 갖고 있다고 했으며 이것에 덧붙여서 4대 보험가입 이력을 출력해 놓으시고 취업규칙 및 각종 합의서도 증거 자료가 되므로 제출하시면 되고 카카오톡, 문자, 녹취 자료 등 모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모아주시면 됩니다. Q4.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하는 임금체불이 많은데요. 처음에 근로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A4. 제일 중요한 것은 월급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잘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은 어떻게 두는지,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어떻게 받을 건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조금은 어렵더라도 적힌 내용을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셔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거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Q5.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는 샵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와 상급자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중간에 관두게 되어 그동안 일한 만큼의 정당한 페이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그렇게 정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제가 일을 마음대로 그만두면서 회원들 수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표가 말한 대로 정말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받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5. 노동법상의 임금 지급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여 질문자님이 무단 퇴사했을지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요. 무단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왕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요. 만약 전액 지급되지 않고 손해배상을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이니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6. 회사가 폐업했어요. 밀린 임금 못 받나요? A6. 이럴 때 근로자가 부담을 다 또 안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인데요. 폐업의 사유에 따라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지지만 우선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다니던 회사가 안 좋은 경영사정 때문에 도산을 해서 파산 선고가 되었다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최대 2,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임금, 퇴직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가장 큰 금액이며 연령에 따라 체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 신청한 날짜 1년 전부터 3년 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임금 체불이 있다면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지방고용노동공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은요,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임금 체불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밀린 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에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리고 판결문 등 집행관원 정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상담 1350 노엘 고 KR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7. 우리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자주 있거든요. A7.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임금이 밀릴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건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즉시 현장 출동하여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8. 체당금 지급해달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빨리 안 되나요? A8. 됩니다. 기존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당금 지급 가간이 14일 걸렸는데요. 이번 명절 대비 집중 지도 기간에는 7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9월 1일부터 29일까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들이 도와드립니다. Q9. 임금 체불로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9. 임금 체불이 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전액 체불 후에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긴 했지만 2개월 이상을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임금 체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임금 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해서요.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10.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주. 그래서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비도 제때 주지도 않고 아예 주휴수당은 아예 주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임금 체불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 후 체불임금에 대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범죄인지를 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가해지지 않고요. 임금 체불 지연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요. 체불임금의 연 20%의 지연손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지연이자 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월급여가 밀린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11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경우는 임금체불인가요? A11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휴업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